바쁘신데 또 들어오셔서 열심히 또 해주시니까 또 일단 제가 감사드리고요. 뭐 일단 녹화가 돼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시간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주제는 슈팅 게임이죠. 제가 샘플로 게임을 하나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 어, 그거를 좀 보시고 지금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좀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씬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씬을 먼저 씬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면 일단 지금 오늘 수업 자료를 설치를 하시면 슈팅 게임이라고 이렇게 폴더가 생길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씬스라고 있고 여기 안에 제가 이제 씬을 만들어 놨습니다. 슈팅 게임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은 되고요. 이 시작을 하면은 간단한 조작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자 먼저 마우스를 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일단 사라져서 이렇게 이제 시야 조준이 돼요.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총알이 나갑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요거 게임 소리가? 어디 갔어? 안 들려요? 잠깐만 제가 소리 공유하는 게 있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공유해 볼게요. 아, 소리 공유 클릭은 안 했구나. 자, 다시 시작을 하면은 어, 일단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조종이 돼요. 이제 마우스로.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총알이 이렇게 나갑니다. 소리 들리시죠? 총알 소리. 예. 그리고 이제 기능 그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 뭐 커서 키보다는 WSD 그 뭐야 WASD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 움직이는 게 있고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 기능은 이게 다예요. 일단은 마우스하고 키보드. 아 그리고 저기 점프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를 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능이 이 앞에 뭐 장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립니다. 다시 뒤로 가면 문이 닫히고요. 네. 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 빨간색 애들은 세 방을 맞으면은 죽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죽고요. 또 얘는 그냥 죽진 않고 그냥 소리만 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볼은 폭탄이에요. 이렇게 한번 딱 하면은 5초 뒤에 터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이템이에요. 가면은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소리만 나. 지금 뭐 효과는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요 기능까지 만든 요 게임입니다. 그 마우스 커서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ESC 키 누르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우스 커서 다시 되죠. 음.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재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 뭐 좀 응용하셔도 되고 일단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는 이제 슈팅 플레이어라는 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번에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그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추가된 기능이 일단은 이제 1인칭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총알이 발사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리 기능이 있어서 아까처럼 점프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총 쏘면은 뭐 저기 막 굴러가고 막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우스 기반 조정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기반 이동 점프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은 어 먼저 갑자기 제가 이제 세신을 하나 만들어서 기능 하나씩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뭔가 이제 월드가 하나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요 플랜을 하나 이제 깝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000에다가 이제 위치를 맞춰 놓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좀 키워 놓을 거고. 자, 이게 이제 땅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목에 뭐가 걸렸나 계속 자꾸 기침이 나오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SS로 하시면 되고요. SS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거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캐릭터. 그러면은 이제 뭐 모델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캡슐을 하나 쓰겠습니다. 캡슐을 하나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이 FPS 게임이기 때문에 이 캡슐에다가 일단 물리 효과를 넣을 거니까 리지드 바디가 필요하고요. 리지드 바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카메라가 보통 여기 바깥에 있죠.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이 캡슐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캡슐이 움직일 때 카메라가 따라 다니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지금 위치가 안 맞죠. 그래서 먼저 위치를 000에다가 맞추면 딱 이제 요 캡슐의 위치로 딱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카메라가 이게 눈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눈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캐릭터다 그러면 얼굴 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예. 그래야지 이제 캐릭터의 시야랑 나랑 똑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총알은
내 시야랑 같게 날아갈 거기 때문에 결국 요 카메라의 요 파란색 포워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포워드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 방향하고 내 시야 방향하고 일치를 하는 거죠. 나중에 물론 이제 총을 따로 달아서 그 총의 방향에서 총알이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방향하고 총구의 방향하고 이렇게 잘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는 이 카메라를 보고 조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 실제 게임들은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좀 트릭을 쓰는 게 이 밑에다가 그냥 총 모양만 놔둬요. 지금도 사실 뭐 만들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큐브를 하나 놔두고 여기 총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 총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잘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카메라에 보면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이 카메라에 보면 여기 이제 니어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이거를 좀 뒤로 당기면 됩니다. 여기 카메라 쪽에 보면 니어 파가 있죠. 이게 가까운 쪽인데 요거를 좀 더 작은 값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근데 잘 안 보이네. 색깔이 똑같아서 그런가? 색깔이 같아서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총 모양을 놔두게 되면 총에다가 색깔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밑에 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총 모양은 보통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 총알은 카메라도 날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게임들은. 요거는 그냥 모양으로만. 실제로 여기서 발사시키면 조준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나는 이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로 날아가면은 잘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총알 장전하는 거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막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갑자기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저는 이거 단순한 도형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에셋을 이용해서 뭐 어떤 캐릭터들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어떻게 쓰냐. 여기 캡슐에다가 제가 만든 스크립트 폴더 안에 보시면 슈팅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쓰시면 돼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세팅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면서 그 튜닝을 좀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은 여기 룩 게임 오브젝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룩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마우스 기반 조종인데 마우스의 커서의 이동만큼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의 이제 상하축, 그러니까 Y축이 되죠. 상하 움직임이 있고 좌우 움직임이 있는데, 상하 움직임은 카메라를 회전시키면 되고요. 좌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것보다는 몸을 회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제처럼 우리가 사람이 고개를 돌릴 수 있듯이 사람 고개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몸체 돌리는 거는 키보드로 하게 되면 이게 생각처럼 조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VR 게임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 그 카메라의 그 회전, X축 좌우 회전은 몸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아까 룩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몸체는 자기 자신을 돌리겠지만 카메라를 돌려야 되니까 카메라가 누구냐. 결국 룩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보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카메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여기 프리팹 이거는 이따가 총알을 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없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왜 그러지? 자,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만든 스크립트만 넣었는데 벌써 기능이 만들어지죠. 클릭을 하면 마우스 커서가 사라지고 ESC 누르면 마우스 커서 생기죠. 예. 이게 마우스 커서를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바깥으로 나가면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클릭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요거 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바깥으로 나오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 이 코드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좌우는 몸이 돌아가죠. 상하는 카메라가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해보면 자 카메라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좌우로는 몸이 움직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잠깐만 지금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저걸 안 해줬네. 그 얘가 이제 땅에 붙어 있을 때에는 점프를 했을 때만 커서 조정이 되고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안 되게 해놔가지고 제가 땅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를 예전에 이제 태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쪽에다가 그라운드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일단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점프 때문에 그래요. 점프 기능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근데 지금 점프 되게 조그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이 너무 약해서 그렇고 이제 움직이죠. 예, 이렇게 키보드로. 요거를 이제 뭐 속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서 자, 무브 스피드 지금 1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3으로 해보면 좀 빨리 움직이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요건 속도 조정하시면 되고 룩 스피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00으로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600으로 올리면 회전이 빨라지죠. 이렇게. 이게 정신없긴 한데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면 돼요. 속 스피드를. 예. 그리고 이제 점프 폴스가 있죠. 이걸 1로 했는데 지금 점프 너무 조금 뛰어요. 한 10 정도로 하면 너무 너무 높이 뛰네요. 예. 이거는 한 5 정도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조정하면서 여러분 게임에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리를 좀 보면은 소스 코드를 좀 보면은요. 요 슈팅 플레이어 소스 코드를 보면 이대로 그냥 쓰셔도 되지만 뭐 요 코드를 좀 약간 수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뭐 게임 기능을 좀 추가하셔도 되죠. 자, 처음에
자, 변수들을 이렇게 쭉 선언을 했죠. 이게 아까 그 설정하는 요 무브 스피드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파라미터가 요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퍼블릭은 바깥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고 프라이빗은 내부에만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을 붙여 놓으면은 안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계산 용도로만 쓰지 이 바깥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용으로 쓰는 변수는 프라이빗을 붙여 주고 바깥에서도 보이게 하고 싶으면 퍼블릭을 붙여 주고 요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 규칙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변수명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소문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를 하나씩 사용해 줍니다. 이게 보통 인제 그 네이밍 규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언더바를 많이 붙여 줘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맘대로인데 그래도 보통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은 좋고요. 뭐 이 변수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는 일을 보면은 자, awake라고 하는 거는 이 모노 비헤이버 제가 이 유니티가 내 코드죠 이거는. 내가 만든 거죠. 이제 슈팅 플레이어인데 그냥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유니티가 어떤 부여한 어떤 기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게 인제 모노 비헤이블이에요. 그래서 모노 비헤이블이라는 애를 이렇게 상속 이렇게 땡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 비헤이블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냐면 유니티가 한 번씩 호출을 해 줘요. 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함수 좀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함수다 그러면 이제 남이 호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특별한 함수들은 다른 클래스들이 호출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가 호출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 뭘 할지만 기록을 해 놓으면 돼요. awake는 씬이 처음에 시작될 때 예. 내가 이 씬에 등장할 때 호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인제 초기화를 보통 많이 하고요. 스타트는 인제 업데이트가 될 거를 인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코드가 바로 커서를 감추는 코드예요. 지금 보면은 커서라고 돼 있죠. 커서를 락 시킨다. 그리고 비지브를 끈다. 뭐 요렇게 요 코드는 나중에 인제 쓰시면은 아까처럼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커서가 사라지게 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업데이트 매번 반복할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먼저 마우스의 입력을 받는 거죠. 마우스 입력받는 방법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input이라는 애가 입력 처리를 하게 되고 get access라는 걸 통해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그래서 마우스 X가 마우스의 좌우 움직임이고 Y가 Y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각 움직임을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막 곱하고 있죠. 막 시간도 곱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마우스의 움직임을 뭘로 환산해야 되냐 하면은 회전값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리고 뭐 속도는 시간 나누기 거리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거리예요. 무슨 거리? 각도가 되는 거죠, 각도. 요 룩 스피드가 아이고 아까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건데 이게 결국은 내가 한 번에 회전하는 각이 되는 거예요, 각. 예. 근데 그 각을 어떻게 한다? 내 마우스의 입력만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우스의 입력에다가 속도와 거리를 곱해 주면 총 마우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리 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거리 각을 어
이 회전에다가 이제 누적을 시켜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 상태로 고정이 돼 있어야 또 다음번에 움직일 때 또 돌고, 돌고, 돌고 이렇게 되겠죠. 그냥 내가 움직일 때만 돌고 말아 버리면은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 누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전각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더해 주는 거고요. 근데 왜 x는 플러스 시키고 y는 마이너스를 시키냐? 이 이유가 어 x 같은 경우는 좌우예요, 좌우. 자, 좌우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화면 좌표계는 여기가 00 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합니다. 예.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회전 값은 오른쪽으로 돌수록 증가하고 왼쪽으로 돌수록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x의 움직임은 회전각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더해 주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인제 y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y는 올라가면은 플러스가 되고 내려가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 저기 뭐냐 이 각도로 보면은 어 반대가 됩니다. 아 잠깐만. 이게 아마 이게 여기 마우스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내려갈수록 플러스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회전각은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그래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빼준 거예요. 예. 이거는 한번 해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X 로테이션 부분을 뭐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 이 X 이거 지금 X 로테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여기 축이 있죠.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그 X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카메라를 봐야 되겠네. 자, 카메라 봅시다. 카메라가 위아래로 끄덕끄덕 거리려면 어느 축이 움직여야 될까요? 요 X축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X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어 이 위아래로 돌리기 위한 거고 그럼 반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누가 돌아야 될까요? 이 Y축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Y 로테이션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Y 로테이션은 좌우 회전이고 좌우 회전은 마우스 X에 의해서 되는 거고 어 그 위아래 회전은 X 회전은 마우스 Y에 대해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이거 뭐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각도 제한을 거냐? 자, 무한대로다가 고개 위아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무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아무리 올려도 딱 위로다가 자 이게 올려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이렇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질 않죠. 예, 여기 이렇게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렸을 때도 여기까지. 이게 60 도, 60 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플러스 60 도. 이거 뭐 더 올리고 싶으시면 저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제 이렇게 계산이 끝났고 이거를 실제로 돌려주는데 어 제가 로테이트라는 걸로다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로테이트로는 이걸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코터니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코터니언 연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일러라는 거는 x, y, z로 계산된 요 값을 쿼터니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넣어 주면은 아까처럼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요약을 해 놨는데 마우스 기반 조조는 상하 움직이는 거는
Y축이 되고 마우스 Y축이 되고 실제로 회전할 때는 X축을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마우스 커서의 좌우는 마우스 X축이 되는 거고 실제 회전은 몸체 회전을 하기 저기 몸의 회전을 해야 되니까 Y축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카메라를 회전시키지 않고 몸체를 회전시킨다. 예. 이거는 인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을 저기 잠가 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회전량 결정하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마우스 움직임 정도와 속도와 시간을 하면 실제 회전 이 마우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전 각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각도를 이 식에 의해서 지금 나온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회전에 주면은 아까처럼 인제 조준이 되게 됩니다. 어렵죠? 음.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뭐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쪼금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이게 천천히 혼자서 고민하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막 빠르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 어쨌든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런 걸 해야지 되는구나.' 예. 나중에 한번 그 3D 수학의 기초 같은 거를 한번 좀 제가 다뤄 줄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어디 갔지? 그 유튜브에 가 보면은요. 게임 수학 기초. 게임 수학 기초 하면은 이렇게 좀 설명하는 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유니티에서도 해 놓은 것도 있고 그 오지연 그 유니티 사람이 만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 게임 수학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좀 검색을 해 가지고 좀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필요한 같은 것들을 필요한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쪼끔이나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실제로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만들려면은 게임 수학에 대해 요 수학 뭐 벡터 연산, 쿼터니언 연산 이런 거를 지금 모르면은 뭔가 연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 정도는 기초로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이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어 키 입력은 인제 좌우를 horizontal이라고 부르고 상하를 vertical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우 이동은 이 X축 라이트 방향 요 X축으로 좌우가 되는 거고 앞뒤 이제 전후지는 요렇게 그 파란색 요 저기 포워드라고 그러는데 고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인제 리지드 바디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는 속도 벨로시티로 조정을 해야 돼서 실제 연산 요 밑에 보면은 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실제 움직이는 부분. 실제 여기도 똑같이 키 입력 버티칼을 받고 키 입력 호리존탈을 받아서 무브 스피드랑 곱해서 이거는 거리를 시간을 곱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곱했지만 여기는 속도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값만 계산한 다음에 어 여기다가 요 리지드 바디 요 벨로시티에다가 그냥 넣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인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지금 보면은 인제 실제로 백 요 속도 값을 넣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코드 요 부분이 있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와 얘를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벡터 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 왔는데 이 두 벡터를 더하면은 이 합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키 입력 상하 저기 상하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좌우 움직임이 있을 때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캐릭터는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벡터 합은
포워드 방향과 라이트 방향을 더한다. 그래서 요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요 포워드에다가 요 V를 곱하죠. 왜냐하면은 이 키보드에 의해서 움직임 정도를 여기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앞뒤 움직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좌우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돼서 요거 두 개 더해 가지고 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Y 값을 보면 리지드 바디의 Y 값을 다시 넣어 주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리 엔진이잖아요. 자, 이 오브젝트가 어 위아래, 그러니까 이 Y 움직임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요거예요. 요거는 내가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자동 계산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코드를 안 넣잖아요. 안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다 바꿔버려 가지고 넣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계산됐던 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 그라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얘가 점프를 했을 때에는 공중에 떠 있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땅에 닿아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닿아 있을 때만 이 코드가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닿아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요 콜리전 엔터와 콜리전 엑시트, 이것도 유니티가 알려주는 겁니다. 예, 누군가와 부딪히면 어 이 함수가 엔터가 들어오고 만약에 누군가와 부딪힌 거에서 떨어지면 엑시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 땅하고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오브젝트들하고도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그 값이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으면 이 변수 값을 true로 만들어서 땅에 붙어 있다.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대상이 그라운드면은 false로 만들어주는 요 코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if 문에서 여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했을 때는 이동 명령이 안 먹고 땅에 닿아 있을 때만 이동 명령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 때문에 요 그라운드라는 거 요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 땅에다가 태그를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꼭 그라운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이름은 그냥 정하시면 돼요. 뭐 이거 피니시 쓰셔도 되고, '아 나는 이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난 새로운 이름을 지을 거야.' 그러면 요렇게 태그해서 여기다 새로 지어서,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요 그라운드라는. 예. 제가 새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태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땅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준과 이동까지 했고, 점프는 add force를 쓰면 돼요. 이 add force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업 방향, 요 Y축 방향으로다가 힘을 줌으로써 이 몸체를 밀어 올리는 거죠. 예. 그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get down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add force를 주는데 어디로 주냐 하면은 방향이 X, Y, Z, 그러니까 즉 Y 방향으로 줍니다. X하고 Z로는 안 주고 Y로만 false를 주죠. 이 false는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요 값. 그러니까 이 값을 제가 인제 많이 주면은 높이 점프할 거고 쪼끔 주면은 점프를 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제 점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인제 마지막에 여기 부분은 이제 발사예요. 총알 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할 거고요. 그래서 조준하고 이동까지는 했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지금 이 슈팅, 제가 만든 요 슈팅 플레이어라는 애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나는
그냥 여기에 일부 기능만 쓰고 싶어.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나는 이동만 한다 그러면 여기만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 나는 마우스 조준까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여기 가져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점프도 난 필요해. 그러면 여기 쓰시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가져다가 좀 뜯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도 했던 거고,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이 바로 그거야. 도대체 총알을 어떻게 만들고 쏘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총알을 이 발사하는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유니티에서 똑같아요. 자, 총알 장전을 하죠. 그리고 총알을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총알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총알을 꺼내서 발사 위치에 놔야 돼요. 즉 총알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게임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통해서 만들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크리에이트 뭐 게임 오브젝트 뭐 이런 걸로다가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동적으로. 어.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로 만들어내야 돼요, 코드로. 그래서 총알을 인제 장전한다는 얘기는 총알을 꺼내서 씬에다가 딱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총알을 어떻게 만드냐? 미리 만들어 둬야 됩니다, 미리. 이제 프리팹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프리팹으로. 네. 그리고 총알을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게임 오브젝트 인스탄티에이트라는 요 함수가 바로 총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줘요. 요게 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인제 get 마우스 버튼 다운 요 제로가 왼쪽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1은 오른쪽 버튼이고, 어 내가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게임 오브젝트 인스탄티에이트. 그래 가지고 분리 프리팹. 예. 얘를 만들어라. 어디다 만드냐? 어 룩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 뭐 이렇게 해 놨죠 지금.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요렇게 만든다. 요 코드로 요거 쓰면은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 총알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적이 있는데 적이 죽으면은 또 만들어지고 죽으면은 또 만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막 적이 없었다가 내가 어디를 딱 가면은 딱 적이 나타나 가지고 막 나한테 총을 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결국 원래는 없었지만 내 코드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게임 인스탄티에이트라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유니티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쓰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총알 발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드 폴스를 씁니다. 예. 아까 점프할 때도 애드 폴스 썼죠. 총알 발사도 마찬가지야. 이 애드 폴스라는 함수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빵 하고 줘서 날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프는 좀 약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하게 힘을 준 거고, 총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게 줘야 되겠죠, 아주. 그래야지 총알이 세게 날아가죠. 예. 그리고 이 방향이 중요한데 어느 방향으로 쏠 것이냐?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요거 캐릭터 만들 때 중요하다는 게 이 카메라의 방향, 요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요 방향. 그리고 인제 총알 파괴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인제 총알부터 만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총알을 어떻게 만드냐.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 프리팹이라는 폴더 안에 가 보면은 여기 분릿이라고 제가 총알을 미리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어 총알 지금 제가 이제 요 동그라미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총알 모델 같은 거를 구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총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 프리팹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알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그렇지? 이게 왜 총알이 날아가야 되는데 밸류 컨트롤 is null. 잠깐만요. 이거 뭐 잘못했지? 아, 오디오 소스. 아, 요거 이제 제가 소리 내려고 만든 건데 요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자, 총알 날아가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음, 총알이 왜 안 날아가? 잠깐, 분리. 여기. 이게 지금 총알이 지금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플레이어랑 부딪히면은 사라지게 해서 그러네.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플레이어를 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플레이어. 음. 자, 날라가죠. 총알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잠깐만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에드포스 하지 말고 딱 총알이 생기는 것까지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면 자, 이제 총알이 자, 클릭을 하면 짠 하고 지금 딱 떨어져 버리네. 여기 총알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생기는 게. 짠 하면은. 예. 이게 그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지지 않게 좀 해야 되겠네. 자, 임시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총알이 생기는 원리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자, 클릭을 딱 하면 아이씨, 또 날라갔네. 잠깐만요. 이 스키네매틱을 걸어야지 멈추겠구나. 자, 이제 클릭을 하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예. 없었다가 나타납니다. 예. 딱 클릭하면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해야 돼요. 총알은. 근데 어디 위치가 어디에 생기는지 잘 보세요. 뭐 이렇게 자꾸 뒤로다가 잠깐만요.
아이씨. 자, 이렇게 멈춰놓고, 자, 봅시다. 총알이 여기에 딱 생겼죠,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카메라, 어, 카메라의 위치에, 원래 여기에 생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밀려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만들었는데, 이, 밀려났어요, 얘가. 예, 그 바깥으로다가. 예. 어쨌든 여기에 딱 생겼고, 어떻게 돼요? 여기도 게임 오브젝트가 생기죠. 예, 클론으로. 음. 손끝에 생기게 하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돼요. 예. 지금은 저는 카메라 앞에 만들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 난 총끝이 싫어. 여기다가 만들래. 그럼 만드셔도 돼요. 이거 총알 크기도 마음에 안 들어. 조그맣게 할래. 조그맣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가져다가 여러 가지로 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어, 자, 먼저 근데 이제 여기 프리팹이라는 거를 제가 만드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팹을 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자, 이 프리팹의 역할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때 어, 여러 개를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때 걔를 좀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용도로도 이제 프리팹이 역할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100개 정도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프리팹으로 안 만들면 수정이 됐을 때 100개를 내가 일일이 수정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프리팹으로 만들면 이 프리팹만 수정하면은 다 모두 바뀌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프리팹. 근데 이 프리팹의 또 다른 역할이 뭐가 있냐면요. 어, 시내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메모리상에 존재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총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총을 쏠 건데, 총알은 어때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없는 건가요? 아니죠.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지만 시내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는 하는데 시내 없는 애를 내가 어떻게 만들지? 이때 프리팹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알을 이 요 게임 오브젝트 요 씬에다가 만드시는 게 아니라 프리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리팹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우선 먼저 어,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딱 만듭니다. 제가 여기 큐브를 하나 만들었죠. 내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프리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밑에다가 프로젝트 창에다가 드래그 하면 이렇게 큐브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를 지우면 씬에는 사라졌죠. 씬에는 사라졌지만 존재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팹입니다. 그러면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생기게 이렇게 꺼내서 생기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죠. 손으로 이게 아니라 이제 코드로 생기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아까 게임 오브젝트의 그 요에다 여기 게임 오브젝트의 인스탄티에이트라고 하는 이 기능, 이 함수가 바로 그러니까 유니티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딱 호출하면은 유니티가 그 신에다가 하나 만들겠다고 그럼 프리팹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총알 프리팹을 주면 그 위치에다가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알 장전을 하는 거고, 근데 날리는 거는 에드포스를 쓰는 거고, 자, 이제 파괴 얘기를 할게요. 자, 파괴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이제 총알까지는 만들었어. 이제 날렸어. 총알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건데, 자, 봅시다. 이제 어떤, 이제 총알까지는 이제 장전을 시켜주고, 프리팹도 만들고, 이제 날리기 시작했어요.
총알을 막 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자, 총을 막 쐈어요. 막 신나게 막 쐈어. 신나게.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저기 없던 애들이 막 이렇게 생겼죠. 예,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총알이에요. 내가 만든 총알이 지금 여기 쌓였어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굴러가서 없어졌지만 씬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지금 잠깐 만들었는데 이제 한 20개, 2, 30개 되는데, 막 게임 한 1시간 했어. 그럼 몇 개 될까, 얘가? 뭐 몇천 개 될 거야, 이제. 그러면은 엄청 느려지겠죠, 프로그래밍.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뭘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지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총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없애줘야 됩니다. 예. 그 없애주는 청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알 파괴를 해야 됩니다. 총알 파괴. 그 총알 파괴는 또 누가 시켜주냐? 아까 유니티가 프리팹 만들어줬죠. 없애는 것도 유니티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유니티한테 부탁하면 돼요. 야, 쟤 좀 없애줘. 얘 좀 만들어줘. 얘 좀 없애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없어져야 될까요? 자, 누가 없애야 될까요? 이, 이 문제. 자, 총알은 누가 만들었어요? 플레이어가 만들었죠. 네, 슈팅 플레이어라는 네 코드가 만들었죠. 그러면 총알 없애는 거는 누가 없애는 게 좋을까? 이것도 슈팅 플레이어가 없애는 게 좋을까? 자, 슈팅 플레이어가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채팅창에다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다. 어? 슈팅 플레이어가 없애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슈팅 플레이어가 없앨 수 없다. 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슈팅 플레이어가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총알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총알이 뭐 수백 개 생기는데 내가 걔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기 저 이제 나쁜 저거 있죠. 이렇게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만들기는 지가 만들어 놓고 치우는 거는 본인이 안 하는. 근데 치울 수가 없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서 뭐 치울 수가 없어. 그럼 치우는 거는 누가 치워야 되냐? 총알 스스로 자기가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없어져야 돼요.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슈팅 플레이어가 총 쏘는 사람이 총을 쏘고 없애는 것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럼 없애는 거는 스스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 총알에도 보면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분릿 총알도 어떤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총알 코드를 이제 좀 보면 이 총알이에요. 이제 총알 코드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라이브 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살아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줄 거냐.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 총알이 일단은 사라지는 방법은 알았는데 언제 사라져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 사라져야 되냐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딘가에 부딪히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야. 뭐 부딪히면 사라지게만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만약에 안 부딪히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안 부딪히면 안 없어지겠네. 그쵸?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겠죠.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좀 어색한 게 총알이 무슨 구슬처럼 총을 쐈는데 벽에 튕겨 가지고 막 바닥에 굴러다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총알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알아내냐? 하나는 내가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을 재는 거죠. 시간을 재어 가지고 그 제한 시간이 되면은 없어지게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유니티가 요 콜리전 엔터라는 애를 통해서 없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얘가 보면 여기 태그를 또 보죠. 이 부딪힌 애의 태그를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지적 잘 하셨어요. 총알이 총끝에 안 생기고 어디에 생기냐면 현재
카메라에 생겨요. 여기 카메라 위치 여기에 생긴다. 여기. 근데 여기에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캐릭터하고 총알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부딪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사라지죠. 그래서 예외를 준 거예요. 네가 부딪힌 애가 플레이어라면은 없어지지 마. 근데 플레이어가 아니면은 없어져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요 코드를 지금 아까 막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놓으면 자 아까 디스트로이라고 그러셨는데 얘는 또 뭐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디스트로이가 있고 디스트로이 이미디어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둘 차이가 뭐냐면 그게 이제 디스트로이가 있고 디스트로이 이미디어트가 있는데 디스트로이는 어, 명령을 내리면 바로 안 없어지고요. 디스트로이 이미디어트는 그냥 그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걸 더 많이 씁니다. 디스트로이보다는 디스트로이 이미디어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태어나자마자 얘가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제한 시간 2초를 줬습니다. 이거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늘려도 돼요. 2초를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2초를 타임에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차감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2초라는 시간을 계속 차감시켜요. 차감시켜서 0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2초가 지났다는 말이고 2초가 지나면은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딪혔다. 그러면 시간을 강제로 아차감시켜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부딪히게 됐을 때에는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죠. 예. 근데 이렇게 막 무슨 콧물처럼 지금 이제 요거 나오는 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발사 속도를 더 세게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슈팅 포스라고 있죠. 이거 10으로 했는데 이거 한번 엄청 세게 해볼까요? 100? 그럼 어떻게 돼? 되게 멀리 날아가죠. 예, 보이지도 않죠. 예. 뭐더 빨리 하면은 완전히 총 한 500 정도 해볼까? 500?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총알이 더 빨라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총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콧물 줄줄 흐르는 거는 이제 트레일이라고 하는 효과인데 그거 넣는 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벌써 9시 반이 돼서 좀 한 7분 정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 뭐 자막 요청하셨는데 그거 하면은 자동으로 자막이 들어가나 봐요. 화면 공유 안 돼. 음. 자, 일단은 제일 좀 어려운 게 슈팅이에요. 네. 자막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아니, 아까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자막 요청. 자막은 따로 제가 따로 클릭은 안 했습니다. 자막은. 안 넣으면은 안 되겠죠? 음. 자,
제일 어려운 게 인제 지금 슈팅 플레이였고 나머지는 뭐 이거 총알까지 했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 슈팅 게임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이 아까 총알 발사하는 거 이거. 이거 일단 캐릭터 이동하고 조준 그리고 총알 발사 이것까지만 하고 나면 기본 틀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시나리오를 정해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인제 여러 가지로 응용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세 가지 타입의 장애 그 이제 타겟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너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몹스타클 그다음에 폭탄, 봄 요 세 가지 타입을 그냥 제가 예시로다가 보여 드리려고 좀 만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얘도 인제 제가 프리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은 인제 응용해 가지고 뭐 여기서 다 만드시면 돼요. 자 이너미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프리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내가 맞출 때마다 에너지가 깎입니다. 깎여 가지고 결국 0이 되면 죽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모델은 여러분들이 바꾸시면은 돼요. 예. 그리고 이 이너미 쪽 코드를 보면은 여기 헬스라고 해 놨죠. 이거 지금 이제 세 방 맞게끔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뭐 왕이라서 뭐 얘는 한 10방 맞아야지 죽는다 그러면 숫자 바꾸시면은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세 방을 맞게 해 놨죠, 세 방. 코드를 좀 보면 이너미 쪽 코드를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총알을 맞았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총알을 맞았다는 거는 여기 컬리전 엔터만 무조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리전 엔터가 들어오면은 얘는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쪼끔 더 정밀하게 하려면 지금 보면은 컬리전 엔터가 들어오면은 인원피가 죽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두면은 그냥 지 혼자서 가다가 벽에 부딪혀도 혼자 죽어요. 예. 그리고 혼자 죽기 때문에 사실은 '총알을 맞았을 때만 죽는다.'라고선 해 놓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아까 그 태그 비교하는 거 있죠, 요런 거. 요거를 해서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총알인 경우만 총알을 맞았을 때만 죽게끔 이렇게 코드를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원리 봅시다, 원리는. 원리는 헬스 값이 있어요. 이 헬스 값이 어떻게 돼요? 맞을 때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인제 일씩 감소하는 거죠. 예. 일씩 감소해서 결국 0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제가 오디오 소스 이거 오디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오디오 쪽 강의 한번 다시 보세요. 오디오 소스가 있는데 인제 죽는 소리를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어디야 사운드 안에 들어가시면 소리들을 해 놨거든요. 여기 깡통 소리 해 놨고 요거 제가 다 프리 사운드 거기서 그냥 다운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비명 그리고 이거는 인제 문 열리는 거 아까 그리고 폭파 저기 폭탄심 그리고 인제 총 쏘는 소리 그리고 아이템 먹었을 때 소리. 요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이너미에다가 소리를 얘가 내니까 오디오 소스를 이렇게 넣어 두고 어떤 소리를 할 건지를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데스 스크림 비명 소리를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플레이 시켜 주면은 되는 건데 코드를 보면 오디오 소스를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 주고 있죠. 예. 그래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고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못 보던 게 하나가 요 보여요. 인보크라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지연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것들 실제로 게임을 만드실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연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어. 예를 들면은 내가 가다가 누군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총알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즉시 그 액션을 취해도 되지만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총알을 맞았을 때 맞자마자 "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되지만 총알을 맞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지연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 지연. 그러니까 좀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인보크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유니티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보크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쪼끔 지연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인보크가 뭐냐 하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죽는데 바로 죽지 말고 쪼끔 있다가 죽어.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인보크를 하는데 지연 쪼금 있다가 이 디스트로이 이너미라고 부르는 이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 줘. 그러면 이 디스트로이 이너미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아까 봤던 거죠. 디스트로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연을 하냐? 이거 캐릭터가 소리를 질러야 되죠. "악." 하고 소리 질러야 되고, 혹은 캐릭터가 쓰러지는 액션을 하면서 죽어야죠. 그냥 뭐 총알 맞자마자 막 번개처럼 딱 사라져 버리면은 재미없잖아요. 좀 뭔가 좀 있다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지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필요에 따라서 이 지연 시간을, 지금 제가 1 초로 줬는데 한 3초 뒤에 죽게 할 수도 있고 5초 뒤에 죽게 할 수도 있죠.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지금 제가 요 이너미를 죽는 시간을 1 초로 줬는데, 요거를 인제 3 초로 하면 3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뭐 이렇게 느려? 자, 봅시다. 둘, 셋. 소리 나고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시간 있다가 죽죠. 네. 총알 속도 좀 올려 놔야 되겠네, 너무 느리. 그래서 여기 이너미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3 초로 해도 되고, 이거 헬스도 제가 이거 나는 3 번이 아니라 5번 맞으면 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자, 1 방, 2 방, 3 방, 4 방, 5, 그리고 3초 있다가 딱 죽었죠. 예. 그러면서 사라지죠. 예,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연 처리 명령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닳아서 죽는 애를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재미가 없죠. 왜냐면 죽을 때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총알 맞았을 때 소리도 만들어서 그냥 총알을 맞으면 "으악 으악." 이러고, 죽을 때는 "으악." 이렇게 만드셔도 되죠. 그러면 좀 반응이 재밌을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 UI 배웠단 말이에요. 그 헬스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헬스바를 좀 만든 다음에 에너지가 깎일 때마다 이 헬스바가 쪼끔씩 깎이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재밌게 되겠죠. 근데 제가 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들기가 좀 그래서 그건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너미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만든 타입은 오브스타클이라고 했는데, 얘는 특징이 아까 이너미는 물리 법칙이 없어요. 물리 법칙이 없는데, 얘는 왜 이래? 자, 얘는 인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가면은 어 저렇게 내가 가면은, 아이 너무 느리네. 요렇게 가서 얘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얘도 물리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총을 쏘면
예, 소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총알을 쏴서 이렇게 얘한테 물리적인 어떤 걸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재밌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튕겨나가게 하는 애는 오브스타클인데 얘는 그냥 기능이 간단해요. 얘는 소리밖에 안 내요. 뭐 죽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리밖에 안 나는 아주 기본적인 타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폭탄. 폭탄은 인제 사실 제가 인제 그 파티클 이펙트라고 해 가지고 불꽃 튀기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할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그 파티클 이펙트라고 하는 그 불꽃 튀기는 효과 쓰는 법도 한번 다뤄 볼게요. 나중에 이 폭탄이 터질 때 이게 불꽃이 번쩍하고 나면서 터지게끔 좀 그렇게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폭탄은 특징이 맞으면은 바로 터지지 않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터져요. 아까 이너미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인제 차이점은 이너미는 인제 그 헬스가 있어 가지고 죽는 거고, 얘는 어 자 쏘면은 이게 증상이 인제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보시면 인제 요거 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총알 내가 분명히 쐈죠. 쐈는데 지금은 됐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총알이 너무 빠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체크를 못 하고 지나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인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여기에 이쪽에 인제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오늘 설명하기는 쪼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좀 물리 고급에서 좀 다뤄 볼게요. 그냥 지금 참고만 드리면, 자 지금 이제 디스크리트가 있죠. 요거를 컨티뉴어스로 바꾸면은 아까 그 증상이 해소됩니다. 해 볼게요. 자 아까는 지나가 버렸죠, 아까는. 네. 지금은 괜찮죠. 아까는 요거를 이제 바꿔 놓고 해 볼게요. 다시 원래로 가서 디스크리트로 해 놓고 하면은, 자 이렇게 쐈는데 반응이 없죠. 뚫고 지나갔어요. 예. 근데 요거를 컨티뉴어스로 바꿔 놓으면 어디 갔어? 어 잠깐만, 왜 안 돼? 응? 컨티뉴어스로 요게 인제 어떤 차이냐면은 쪼끔 더 정밀하게 그 컬리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는 좀 러프하게 하는 거고, 컨티뉴어스는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아주 작은 물체까지도 잡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제 만약에 인제 지금 총알이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요렇게 바꿔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맨날 이거 쓰지 왜 이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연산을 좀 더 많이 합니다. 디스크리트는 연산을 좀 대충 하고요. 얘는 연산을 좀 정밀하게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게임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옵션을 준 거예요. 예. 밑에 4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뭐 인제 다 쪼끔씩 인제 저기 쪼끔씩 차이가 있는데, 그냥 크게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 2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디스크리트로 쓰는데 좀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에는
컨티뉴어스를 쓴다. 근데 지금 제가 총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지금 100으로 했는데 한 50 정도 하면 괜찮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실제 게임들 보면 총알 속도 훨씬 더 빠르던데요. 맞아요. 실제 그 FPS 게임들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만들죠. 예. 이렇게 느리지 않죠. 예. 예. 이렇게 느리지 않죠. 더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자, 빠르게 하려면은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요 방식 있죠, 요거.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물리 엔진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면 지금 다 나가 자빠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슈팅 게임을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면 총알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좀 약간 진짜 뭐 리얼한 게임 뭐 슈팅 게임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캐주얼한 슈팅 게임 있죠. 좀 재밌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이거를 인제 꼭 총으로 하지 않고 눈싸움으로 해도 되겠죠. 어 어린아이가 딱 나타나서 손으로다가 눈덩이를 계속 던지는 그렇게 응용하셔도 됩니다. 예. 눈 던지는 액션만 하면 되니까. 음. 제가 그래서 본부 같은 경우도 인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인제 이 3 가지 정도를 제가 다 만들어 해서 인제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총 쏘는 소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 이 캐릭터 쪽에다가 캐릭터에서 소리가 나야 되니까 사운드 소스를 오디오 소스, 오디오 소스를 추가를 해 주시고 아까 사운드 중에 요 소리 나는 거를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슈팅 플레이어에서 요 오디오 소스를 잡아서 소리를 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까지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저는 뭐 따발총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샷건을 만들고 싶어요. 뭐 지금은 총알이 무제한으로 많이 나가는데 저는 제한을 주고 싶어요. 뭐 그러면은 다 코드 만들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인제 기능을 만들어 드리면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제가 설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뺀 건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뭐 누를 때마다 총알이 계속 나가는데 좀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만 총알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요 코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건을 걸면 되죠. 일정 시간에 한 번씩만 총알이 나가게 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 계산을 해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만 되도록. 그럼 시간 지나는 코드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기 분리태도 여기 타이머 제가 만들었죠 요렇게. 타임을 걸어 놓고 이렇게 델타 타임을 계속 빼 나가면은 일정 시간 지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코드를 이용하시면 응용을 하시면 총알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일정 시간의 개수를 딱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총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든가 총알을 최대 발사할 수 있는 개수를 늘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인제 게임의 재미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은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거고. 자 그다음에 인제 대망의 트리거. 요게 인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자 트리거. 자 이 트리거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물리적 충돌이 있어요. 물리적 충돌. 자, 물리적 충돌을 하려면은 콜라이더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근데 이제 트리거라는 애가 또 있습니다. 예, 이 트리거라는 건 뭐냐면, 자, 콜라이더는 충돌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충돌을. 자, 그러면 충돌을 감지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렇게 튕겨내는 거죠. 얘 콜라이더 자체가 충돌한 다음에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냅니다. 그러면은 튕겨내면은 그 튕기는 힘을 리지드 바디가 받아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지금 총알을 쏘면 아까 오브스타클 같은 경우 맞은 다음에 넘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총알의 콜라이더와 오브스타클의 콜라이더가 두 개가 부딪혀서 어떻게 됐냐? 총알의 힘이 더 세니까 총알은 밀고 나가는 거고요. 오브스타클은 그 힘으로 인해서 오브스타클이 갖고 있는 리지드 바디가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충돌 처리를 하는 물리적 충돌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트리거는 여기에서 충돌만 감지하고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센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센서.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공간상에 어떤 감시 역할을 하는 용도로 쓸 때 트리거가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제가 예제를 만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템. 아이템이 있죠. 아이템.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게. 자, 아이템한테 가봅시다. 이제 아이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코드 기능을 좀 만들었어요. 자, 얘는 쏴도, 지금 맞고 죽네. 맞고, 총알 맞고 없어지네. 이게 이제 총알을 제가 지금 그 구분을 안 시켜놔서 그래요. 지금 원래 플레이어만 저거 되고, 그 총알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코드 정어 보니까 아이템 코드를 한번 보면, 그쵸? 어, 지금 현재 그 구분을 안 해가지고 지금 총알을 맞았는데 지금 아이템 먹은 것처럼 돼버렸는데,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튕겨나가는 게 없어요. 부딪혔는데도. 자, 이제 캐릭터가 아이템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딱 부딪히면 이렇게 되죠. 이제 없어졌죠. 예. 근데 튕겨나가는 것도 없죠. 아이템이 튕겨나가지도 않고 캐릭터가 튕겨나가지도 않아요. 예. 오브스타클하고는 다르죠. 아까 오브스타클은 오브스타클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트리거고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콜라이더예요. 자, 이렇게 제가 가서 콜라이더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면 이렇게 튕기는 거죠, 이렇게. 예.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뭐 밀려야 돼요. 제가 밀리던 얘가 밀리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기 트리거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자, 이게 트리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리거는 단순히 그냥 충돌 감지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콜라이더는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거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되게 간단해요. 콜라이더에 보면 이스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여기 아이템은 요게 체크가 돼 있죠. 근데 이 일반 요 오브스타클은 체크가 안 돼 있죠. 예. 그냥 트리거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콜라이더에 이스 트리거만 체크하면은 그냥 얘가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코드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요 아이템을 보면은 아 요 아까 이너미 같은 경우는 다 언컬리전 엔터를 썼는데 트리거인 경우에는 컬리전은 안 쓰고 언트리거 엔터를 씁니다. 그래서 요 함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만 달라요, 이벤트만. 네. 그래서 체크해 주고 처리하는 함수만 언트리거 엔터에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아이템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트리거 엔터,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자기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이템 소리를 냅니다. 삥 하고 아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데 이것도 지연 처리하네요. 조금 있다가 없어지게끔. 네. 1초 뒤에 없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좀 더 재미있게 이제 아이템 말고 응용을 한 게 바로 아까 문이었어요. 문. 그 처음에 등장했던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래.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자동문.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래서 자동문을 한번 볼까요? 자동문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문이 어딨냐? 여기 오토도어. 어. 여기 지금 보세요. 자, 제가 도어를 지금 이렇게 문 두 개를 레프트 문, 라이트 문 이렇게 문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좌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박스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죠. 예. 이게 트리거예요. 예. 요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어 여기 보면은 요 박스 콜라이더를 해서 여기 트리거 체크를 했죠. 예.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면은 문이 열리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캐릭터가 한번 이렇게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열리죠.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트리거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요 문 자동문 열리는 걸로도 썼지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뭐 그 포털 같은 것도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위치로 딱 가면은 점프해 가지고 다른 위치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딱 가면은 막 하늘에서 눈이 내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딱 가면은 갑자기 적들이 나한테 막 공격을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공간상의 어 나의 액션을 감시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많이 이용하면은 인터랙션한 거를 좀 만드실 수 있고 요 참고로 인제 요 오토도어의 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스크립트에 보면 여기 도어라고 해 놨습니다. 요 도어 코드를 좀 보면 어 일단은 트리거 엔터가 있고 트리거 엑시트가 있죠. 이거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오면 혹은 나가면 여기는 지금 플레이어를 구분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총알이 들어오면은 총알로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일 경우에만 문이 열리게. 적이 와도 문이 안 열리고 반드시 플레이어일 경우에만 문이 열리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은 문을 열어야 된다. 플레이어가 나가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true, false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문이 열리는 거는 어떻게 열리냐? 애니메이션으로 했어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 강의 중에 애니메이션 강의했죠. 제가 만든 거예요. 애니메이션 어디. 자,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 4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보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애니메이션. 4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 문이 열린 상태, 문이 닫힌 상태, 그리고, 그러니까 문이 열린 상태, 도어 오픈드. 이게 이제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열려 있는 상태. 요거고, 그 다음에, 클로스드는 그냥 닫혀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계속 이거 반복만 하는 거고, 이제 열리는 오프닝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거. 예. 요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딱 2프레임으로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클로징은 거꾸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딱 4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음. 그러면 이거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애니메이션 쪽 지금 저게 생각 안 나시면은 제 강의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애니메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애니메이터. 자, 이 오토 도어의 애니메이터는 이렇게 4가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4가지 상태. 도어 클로스드, 도어 오픈, 그리고 오프닝, 클로징.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클로스 상태에서 오프닝을 갔다가 오픈드가 되고 다시 오픈드에서 클로징으로 갔다가 클로스로 가고 이렇게 4개의 상태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어하는 거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어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그래서 어 제가 요거를 조종하면은 어 이제 이거를 체크하면은 일로 가고 여기 지금 될려나 모르겠네. 코드랑 지금 같이 동작하고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오 클로스 상태. 그럼 이거를 제가 클릭하면 열리죠. 그렇죠? 이렇게 오프닝 했다가 오픈 들어가죠. 다시 클로스 하면 클로스를 갔다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다시 닫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니메이터를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하냐? 이제 코드에서 제어를 하는 거죠. 코드에서 그러면은 저 도어 스테이트 그 제가 지금 수동으로 클릭한 거를 코드로 하는 겁니다. 코드로 어떻게 하냐? 이 애니메이터가 있잖아요. 자, 레퍼런스를 만듭니다. 자, 애니메이터를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터라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요. 레퍼런스가 이제 제가 다른 컴포넌트를 제어하려면 반드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get 컴포넌트를 통해서 해당 애니메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get 컴포넌트는 현재 있는 요 게임 오브젝트 내에서 애니메이터를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밖에 없잖아요. 그 얘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쟤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 set 불. 아까 불 타입이었으니까 set 불하고 요 도어 스테이트 이름을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아까 걔가 클릭이 되는데 뭘로 클릭이 되냐 하면은 아까 요 트리거에서 변수 요 도어 스테이트가 트루 폴스로 바뀌잖아요. 그거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애니메이터에다가. 그러면 아까처럼 요 바깥에 있을 때는 도어 스테이트 폴스니까 닫혀 있다가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도어 스테이트가 추루가 되면서 오픈이 딱 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샘플로 요 트리거를 이용한 요 자동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예제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표적이 하나 있죠, 여기.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조준경이죠, 조준경. 이렇게 조준이 있으니까 조금 조준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딱 가운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기가 좋죠. 이게 조준이 없으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요 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UI로 만든 거예요, UI.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UI로 여기 UI에다가 여기 가운데 박았죠,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박아 놓은 겁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제가 구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여기 이미지에 여기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 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조준경 해도 되지만 여기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다른 것들 이미지 같은 것들 좀 더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고요. 막 진짜 실제 조준경 그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스나이퍼용 있잖아요. 스나이퍼 그 조준경 같은 거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인제 제가 요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슈팅 게임 지금 제가 만든 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예 한번 찬찬히 혼자서 제가 드린 거를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뭐 건드려 보시면서 좀 만드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뭐 새로 만들기 어려우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든 요 상태에서 이 모델만 바꿔 보세요. 예를 들면 문도 지금 좀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진짜 저기 저기 문 같은 거 좀 구하셔 가지고 그런 걸로 바꿔 놓고 바닥에도 뭐 나무도 심어 놓고 좀 이렇게 좀 꾸며 보세요. 예. 캐릭터도 뭐 다른 걸로 쓰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거보다 훨씬 느낌이 좋을 거고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뭐 점수도 막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응용을 좀 해 보시면은 개인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에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GitHub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포하는 방법 그러니까 빌드하는 거를 좀 한번 다뤄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큰 이변이 없으면은 2 주에 한 번씩은 제가 꼬박꼬박 하려고 하고 있는데 6월 5일 날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데 지금 좀 제가 변수가 이게 이때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쪼끔 몰라서 다음 주 정도에 좀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할지. 예. 하게 되면은 요때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그러면은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쌤님 그러면 지금 기록 제가 끄면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끄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수미 쌤께서 끄시나요? 예 제가 그러면 기록 종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